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 12월 27일 오늘 뭐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미증시는 이 크리스마스 연휴로 휴장이라서 일단 아침 뉴스 요것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베이징 감염자 폭증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의 채비, 이런 기사가 있는데, 지금 베이징 코로나19 감염자가 좀 빠르게 늘어나면서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 팍스로비드 판매 준비에 나섰다. 치료제죠.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 팍스로비드 판매 준비에 나섰다. 이미 그 일동제약 그리고 시오노기 제약에서 만든 조코바는 이미 뭐 판매된다,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이제 화이자가 또 판매가 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화이자 관련주 쪽이 일단 시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우리나라에서는 KPX 생명과 제일약품, 제일파마홀딩스, 우리바이오가 화이자 관련주 쪽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건 뭐 직접적인 매출하고는 상관없는 종목인데, 그냥 화이자랑 관련이 있었던 종목들이라서 일단 뭐 시세가 좀 나올 수는 있는데, 뭐 스윙주도 그렇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쪽들은 좀 단기 시세 주고 좀 밀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KPS 생명과학 시간외로 5% 정도 좀 상승했고, 제일약품, 제일파마홀딩스, 그리고 우리바이오까지 있는데, 대장은 제일파마홀딩스가 제일 흐름이 좋네요. 평소 이제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 일단 KPX 생명과학도 나쁘진 않은데, 그나마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거는 시간 내로 좀 상승이 나왔었던 제일파마홀딩스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전일 뭐 시세가 좀 나왔다가 역시나 좀 밀려있긴 했는데, 갭상승 뜨고 시가가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하겠네요. 이런 테마는 솔직히 좀 하루짜리인 경우가 좀 많아서 저도 좀 공략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북한의 무인기가 7시간 동안 우리나라 항공을 좀 영공을 좀 돌아다녔다라고 하는데, 이거를 격추시키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려보냈다는 점, 요게 기사가 좀 크게 난 것 같아요. 뭐 5년 전에도 한번 이런 무인기가 왔는데, 그때는 격추돼서 떨어졌는데, 이번에는 격추가 안 되고 다시 북한으로 좀 돌아갔다. 그래서 뭐 한 거냐, 뭐 이런 사람들의 좀 불안감을 좀 자극시킨 것 같아요. 일단 뭐 서울, 뭐 김포, 그리고 뭐 파주, 요런 지역들, 북한하고 좀 인근 지역에서 좀 무인기가 관측이 될 정도로 가까이 날아왔었다,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는데, 저도 이제 기사 내용을 봤었을 때는 뭐 여기에 이제 무인기에 뭐 그런 생화학 무기, 이런 게 좀 장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, 물론 뭐 북한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온 건 아니지만, 그 무인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주요 시설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라는 점, 요런 게 좀 불안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관련주 쪽은 뭐 방산주 쪽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빅텍과 스페코, 한일단조, 퍼스텍, 이런 종목들인데, 역시나 시간 외로 상승이 좀 나왔어요. 그래서 빅텍 일단 저점에서 좀 올라오곤 있는데, 거래 대금 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. 80억 정도 나왔고요. 스페코, 그리고 한일단조, 퍼스텍, 이런 종목들인데, 퍼스텍이 시간 외로 가장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. 무인기, 그리고 퍼스텍도 마찬가지로 UAM 관련주 쪽으로 엮여서 그런지, 일단 퍼스텍이 시간 외로는 가장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. 요런 쪽은 일단 아침에 거래대금 많이 들어온 종목 위주로 또 보셔야 될 것 같고, 상승률과 거래대금 둘 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무인기 관련해서는 평소에 이제 이쪽 방산 테마에서는 빅텍 아니면은 뭐 한일단조 이렇게 좀 잘 갔었는데, 지금 같은 경우에는 퍼스텍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, 일단 무인기가 이제 드론 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이 퍼스텍도 충분히 이번에는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요. 한화, 조선해양에 이어서 STX 중공업도 인수 추진한다. 그래서 하나그룹이
STX 중공업의 인수를 추진하고 대우조선해양과 시너지 효과를 좀 누리려고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좀 나왔네요. 그래서 STX 중공업이 이제 이렇게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흥행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STX 관련주 쪽에서는 당연히 호재로 좀 볼 수밖에 없고, 이렇게 인수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이 나오는 게 저는 좀 테마가 형성되긴 더 좋다, 예,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관련 기업이 좀 적으면 적을수록, 물론 뭐 대기업이 많이 참여하면 좋은데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게 좀 좋거든요. 특히 이제 뭐 하나그룹도 이미 한번, 예, 이 인수에 대우조선해양을 한번 인수에 참여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, 요거는 좀, 예,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시간 외로는 STX 중공업이 좀 크게 떴는데 STX 관련주 쪽들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시총으로 봐서는 STX 엔진이, 예, 가장 좀 크고요. 그 다음에 STX 중공업, 그 다음에 STX인데 시간 외로 이제 대장이었던 STX 중공업, 뭐 아직, 예, 상승 이후에 전고점 자리를 넘지 못했는데 7,480원이죠. 시간 외로는 요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저는, 예, 한번 또 시가 자리 얼마나 좀 뜨는지 잘 봐야겠지만, 시가 자리만 지지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번 좀 공략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나머지 뭐 STX라든지 STX 엔진은 혹시나, 예, STX 중공업이 상한가를 들어가면은 공략은 해볼 수는 있는데, 예전에 한번 STX 중공업이 크게 상승을 했었을 때 이 2등주 3등주는 더 크게 밀렸거든요. 이 차트 보시면은, 예, 상승 나왔다가, 예,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. 그래서 오히려 그냥 대장주 좀 높더라도 대장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STX 엔진, STX 중공업, 요거 하나만 그냥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원전기술 지원 위해서 비서관실 두 곳 신설한다. 국제소송전도 대비한다. 일단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탈원전, 전 정권의 이 탈원전을 다시 뒤집으면서 원전을 좀 확대하겠다, 이런 정책을 피겠다 얘기를 했었는데, 실제로 뭐 많은 걸, 예, 이루지 못했어요. 뭐 원전 관련주 쪽도 크게 상승이 안 나왔고, 그리고 해외 쪽 수주도 뭐 이렇다 할 만한 건 아직 없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좀 원전 쪽을 크게 못 민 게 있는데, 일단 돌아오는 23년에는 일단은 저는, 예, 일단 원전 테마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일단 관련주 쪽은 제가 주로 보는 G2파워, BHI, 한전기술, 한신기계인데, 장중에 또 다른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빠르게 또 카톡방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일단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,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, 이번에 이제 한국전력이 계속 적자를 좀 보고 있어서 원전을 좀 더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. 물론 반발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뭐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, 일단 이왕 지어진 원전은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해외 쪽 수주 같은 경우에도 당장, 예, 이게 좀 결정되는 건 아니라서 뭐 이 원전 테마가 뭐 1, 2주 만에 급등하거나 그럴 일은 좀 없을 것 같긴 한데, 23년에는 꾸준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좀 종목들 봐야죠. 자, 종목들은 G2파워, 그리고 한신기계, BHI, 예, 한전기술, 뭐 대부분 다 이제 우하향으로 꺾였어요. 지수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다 우하향으로 꺾였는데, 이렇게 좀 관련 이슈가 좀 나왔을 때 최소한 21선 자리라도 좀 안착을 해야지 좀 추세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일단 원전 쪽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도 좀 비슷한 분위기인데, 올해 초까지는 좀 여유있게 천천히, 예,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해외 쪽 수주만 기대할 게 아니고요.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원전에 대한
뭐 사용은 좀 늘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중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승인했다라고 합니다. 이제 남은 곳은 4개국이다. 그래서 26일 필수 신고 국가인 중국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 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 결합 승인을 획득했다. 뭐 이런 내용인데 요게 이제 몇 개 나라가 더 필요해요. 그래서 EU,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과 EU, 일본, 뭐, 요런 쪽에서 아직, 승인이 좀 남아있는데, 일단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, 뭐, 다른 나라들도 무난하게, 승인이 나지 않을까, 이런 또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이슈가, 뭐, 이미, 한번 또 시세가 나왔었던, 테마라서,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한번, 요거는, 영국 쪽인가요? 영국 쪽에서 한번, 승인이 났기 때문에, 허가 신청이 좀 났기 때문에, 첫 번째보다는 좀 덜 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은 해요. 그래서, 아시아나 IDT, 그리고 아시아나, 그리고 에어부산,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에어부산은 전일 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어요. 시간 내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, 일단,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는, 뭐, 에어부산이 가장 흐름이 좀 좋았었고요. 일단, 아시아나 IDT도 마찬가지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, 급등한 자리에서,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, 아시아나 IDT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너무 커요. 그래서 좀 안정적인 움직임 원하시는 분들은 아시아나 항공, 그리고 좀 빠른 거 원하시는 분들은 아시아나 IDT, 에어부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미국 장도 좀 안 열렸고요. 뭐 홍콩 시장도 또 화요일까지는 휴장이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오전에 좀 관망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. 그리고 미선물도 아침에 좀 열리기 때문에 미선물 흐름을 좀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뭐 크게 시장에서 흔들 만한 이슈는 좀 없어서 무난한 시장은 좀 될 것 같고.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좀 개별 뉴스, 개별 이슈로만 종목들이 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1월 달까지는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. 종목들 뉴스 잘 챙겨 보시고 저도 뉴스 나오는 대로, 이슈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계속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